노년을 위한 대장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에 있는 박규주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주로 다룰 내용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일단 잘 먹어야 되고 먹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잘 싸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싸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배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그 대장학문학회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평균 화장실을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오전 시간에들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특히 아침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과일, 채소. 우리가 지금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2016년에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 그래도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과일은 확실히 많이 드시는 걸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대장에 관해서 대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장은 이렇게 우측 결장과 횡행 결장, 그리고 하행 결장, S 결장, 직장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반 정도를 우측 대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반을 좌측 대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직장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측 대장에서 하는 일은 주로 흡수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소장에서 남은 잉여 물들을 좀 믹싱해줘서 필요한 부분을 마저 흡수를 해주고, 특히 수분 흡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좌측 대장에 주로 하는 역할은 운반 기능입니다. 운반 기능하고 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면 우리가 변을 보관을 해주고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제 주로 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장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는 분절 운동, 그리고 약간의 추진 운동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집단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 운동은 대장의 상당히 긴 부분이 동시에 수축을 해줘가지고 구급적으로 변을 직장 쪽으로 움직여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대장이 끝나면 이제 직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항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직장 항문은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해줍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이 배변 자재, 우리가 변을 참는 거죠. 보관을 해줘서 필요할 때 배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줘서 참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배변하는 과정을 겪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장과 항문은 하나의 공통된 기능을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만 전공하는 전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항문의 기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장은 저장을 해줬다가 필요할 때 배출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우리가 항문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배변 자재, 이게 변이 붙을 때 새나가지 않도록 참아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괄약근,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조임근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닫혀있는 괄약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괄약근은 내괄약근과 외괄약근으로 나뉘는데요. 내괄약근은 우리가 보통 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닫혀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외괄약근은 우리가 급해서 필요할 때 더 조여줄 수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괄약근이 변이 새지 않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변 자재, 변을 참는 것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일단 지금 말씀드린 조임근, 근육이 항상 수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장과 항문, 이 사이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로 인해 가지고 폐쇄 작용을 해줘가지고 변을 새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근육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변을 볼 때는 풀려주면서 이제 릴렉스 되면서 변을 배출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변에 우리가 변실금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서 이런 그 괄약근 기능뿐만 아니라 대장에서 얼마나 빨리 변을
어떤 변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한 직장이 얼마나 보관을 해주고 직장에서 감각이 있거든요. 그 감각이 어느 정도의 변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가 변실금과 궁극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변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표본 선택 반사기라는 건데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괄약근이 이 안에서 복강내 압력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변을 보는 건데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변에서 상당히 그 수분들이 나머지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면은 이제 덩어리가 지게 되죠. 그 덩어리를 질을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좌측대장에서 주로 하는데요. 그것을 좌측대장에서 변으로 직장으로 만들어서 직장으로 움직여줍니다. 우리가 토끼똥이나 쥐똥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조그만 덩어리로 변을 보는데, 우리 인간의 변은 굉장히 하나의 소세지 같이 긴 걸로 되어 있죠. 그 패킹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집단 운동이고, 그 집단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대장 반사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밤새 굶고 있다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은 우리가 위가 팽창이 되죠. 위가 팽창이 되는 순간 이 위가 장한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에 상당히 긴 분절이 동시에 수축해주는 그러한 집단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집단 운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변덩어리들이 소시지처럼 뭉치면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으로 넘으면은 이거 유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불면은 그 안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은 어느 정도의 양이 내용물이 들어와도 내압이 올라가지 않고 적응해주는 유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와도 직장이 팽창을 하지만은 그 안에 압력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장의 유순도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장에 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항문의 감각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직장 항문 억제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 직장에 있는 내용물을 순간적으로 항문에 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는 감각이 없지만은 우리가 항문에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장 항문 억제 방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이게 가스인지 고형변인지 아니면 설사인지를 가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면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배출을 시키죠. 그리고 고형변이면은 우리가 좀 참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설사 그러면 우리가 급한 걸 알아가지고 빨리 화장실에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감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직장 항문 억제 반사입니다. 화장실에 앉고 자세가 또 중요하죠. 우리가 변기, 옛날에는 우리가 변기가 없었지만 요즘 이제 좌변기에 앉아서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복압을 가하면은 우리가 항문이 아까 말씀드린 조인근이 풀리면서 복압에 의해 가지고 회음부를 밀어내리면서 변이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배변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변이 급할 때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게 변실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장에 뭐가 빨리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변이 너무 차가지고 용적이 초과됐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아니면 설사 같은 거, 과민성 대장 이런 분들이 심하죠.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은 결국 얘가 괄약근이 이제 나는 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완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변이 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괄약근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아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괄약근은 굉장히 그 근육이 오래 수축을 못합니다.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계속 할 수 없듯이 이 외괄약근은 쪼여는 주지만 이게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이 쪼임이 가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은 변실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 마려울 때는 우리가 모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괄약근을 괄약근과 주변 근육까지 이용해서 막아보지만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투항해서 결국 변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변실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이제 항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우리 대표적인 질환인 항문 질환인 치액에 대해서 잠깐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대부분 고생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액은 이 항문 질환인데요. 여러분들이 암치질, 수치질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해 주시면 외치질과 내치질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이 치상선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이 바깥에 생기면 외치질이고 안에 생기면 내치질인데요. 이 안쪽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만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액은 통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액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항문에 변이 지나가기 편하게, 항문이 이제 열리지만은 그래도 변이 지나가기 편하게 혈관 조직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쿠션 조직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문에 변을 볼 때 복압이 올라가야 되는 이 혈관에 피가 쏠림으로써 쿠션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변을 편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 혈관 조직들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서 이것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치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때는 괜찮지만은 보통 때 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가면 좋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더 심해지면 이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치액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항문에서 피가 나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병이 아닌가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항문에서 직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 제일 흔한 거는 이런 항문 질환입니다. 이런 항문 질환에서 나타나는 출혈의 특징은 피가 아주 새빨간, 아주 선홍빛의 피가 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 이 암인 경우에는 변이 꺼무잡잡하다거나 지저분하게 피가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간 피가 좀 일시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좀 기다려 보시면은 대부분 멎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액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노년이 되면은 수술하지 말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결국 변비 치료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가지고 힘을 너무 많이 쓰시고 아래쪽 골반에 피가 너무 오래 쏠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변비나 이런 섬유질 섭취나 이런 걸 통해서 변비를 해결해 주셔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치질 증상을 예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년층에서 우리가 지금 특히 여성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 그래가지고 골반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직장류라는 건데요. 직장류라는 거는 이 직장이 늘어나가지고 여성분들의 이제 앞쪽이 질벽으로 직장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변비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변비랑 관계가 있는데요. 이 변이 질적으로 쏠리면서 항문 쪽으로 나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한 변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수술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자궁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질이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에서 방광, 자궁 이런 것들이 돌출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셔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실금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사실 괄약근이 손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나눠지는데요. 노년분들에서는 대부분 괄약근 손상이 없이, 괄약근은 있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변실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약근 손상이 있는 경우는 괄약근을 다시 조여주는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조금 호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다른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를 하지만은요, 일반적인 변실금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식이섬유요법이나 결국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문 경우인데요.
이게 젊으셨을 때 그 아기 낳고 이제 산과 손상이 그 산과 손상으로 괄약근이 찢어졌었던 분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는 젊었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나이가 드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오시면은 이렇게 괄약근들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괄약근을 다시 재건해주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괄약근 손상이 없는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가의 이런 뭐 인조 괄약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 자극을 심어서 하는 이런 치료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치료까지는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고가이기도 하고 이런 기계를 넣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 치료를 해보시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변실금의 그런 보존적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괄약근이 약할 때 괄약근을 스스로 조여주는 운동을 하는 이제 기계를 보면서 하는 이제 물리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걸 생체 되먹이기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말 지금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요즘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제 케겔 운동 방법인데요. 케겔 운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문을 괄약근과 골반 저 근육을 그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책자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골반 저하 그리고 괄약근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는 변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이 아까처럼 소세지처럼 긴 덩어리로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불규칙하게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실금 호소 증상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특히 뭐 변이 좋지 않으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쫙 나오질 않고 변이 조금씩 직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찔끔찔끔 새면서 변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방하는 거는 섬유질, 제가 외래에서 섬유질 제제를 처방을 해드리는데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은 변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세지 양상의 좋은 변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괄약근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변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식사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있다가 아침 식사를 해야지 대장이 움직이면서 직장으로 변이 확 지나가거든요. 그 변을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인 일반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 가셔서 조금 시간이 변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을 다 비우고 나시면은 항상 직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실금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섬유질로 변을 좋게 만들어 놓고 외출하시기 전에 집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외출하시기 전에 꼭 화장실에 가셔서 배변을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좋지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오래 앉아 있으시면 안 되지만은 변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 앉아 계시더라도 직장을 다 비우고 그래서 변이 없는 상태로 외출해야지만은 돌아다니실 때 뭐 속옷에 변이 묻거나 변이 새는 그러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화장실에서 조금 오래 앉아 계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그렇지만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변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장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은 변을 만들고 변을 이동시켜주고 그래서 직장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변을 움직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원인이 되는 대장 원인의 변비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에 의한 변비도 있는데 이 일반적인
비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차이는 복통입니다. 그래서 복통이 있으면서 변비 증상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동반된 변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변의 횟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 4일에 한 번씩 변을 봐도 불편한 게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2번씩 봐도 변비 증상이 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비의 증상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제가 중요시하게 하는 거는 복부 팽만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과민성 증후군에 동반된 이런 복통이 있으면서 변비 증상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으시면은 좀 진료를 받아서 올바른 투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비의 두 번째 원인은 골반 탈출 장애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직장까지는 변이 잘 내려오는데 직장에서부터 항문을 통해서 배출을 잘 못 시켜주는 그러한 변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구 폐쇄 변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이 직장까지는 다 내려오지만은 거기서 배출을 못 시키는 변비인데요. 이 어느 게 더 많으냐? 사실 환자분들이 더 호소하는 부분은 이 배출을 잘 못 시키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사선 표시가 되는 이런 이런 캡슐을 하나 먹여가지고 이 안에 링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딱 드셔보시면은 우리가 대장이 안 좋아서 변비가 생긴 경우는 대장 전체에 이러한 마커들이 다 퍼지게 되고요. 우리가 골반 폐쇄성 변비가 되면은 이 마커들은 직장까지는 다 내려가지만은 직장에서 배설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 몰리는 이런 두 가지 패턴으로 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의 치료는 결국 이것이 대장 무력증이나 출구 폐쇄증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일반적인 약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비의 약은 이제 부피 형성제, 그래서 아까 섬유질 같이 변의 양을 크게 해주는 거, 그리고 변 완화제, 변이 조금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자극성 완화제는 장에다 채찍질을 하면 그래서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이죠. 그리고 또 장 운동 촉진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 변비에도 단계에 따라 가지고 쓰는 약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질수록 약이 조금 더 세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 환자들 보면은 부피 형성제,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 처방만 해드려도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은 이전에는 이제 자극성 완화제나 이런 장운동 촉진제는 오래 쓰면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쓰는 거를 꺼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변을 잘 보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성이나 습관성 때문에 약을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 무력증 같은 경우 대장이 결국 기능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대장을 다 잘라버리는 수술도 합니다. 이게 아까 변실근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반 출구 폐쇄성 변비 때도 이게 변 보는 습관이 잘못 들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검사실에서 과연 내가 변을 잘 보고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배에 힘을 주고 괄약근의 이완 이런 부분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화들이 깨져 있나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가 생체 대먹이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 출구성 폐쇄성이 정 안 되는 경우는 이런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류라든가 골반에 장기들이 빠져서 장을 눌러서 생기는 변비 같은 것은 수술적 치료로서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비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빨간 깃발 아주 워닝 사인이라고 경고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변비가 있는데 혈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국가검진에서 계속 하죠. 대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또 빈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계속해도 증상이 낫지를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장에 대한
뭐 정밀 검사, 뭐 되게 뭐 대장 내시경이죠.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비에서 이런 사인들이 있을 때는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분변 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변비 환자가 설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요. 특히 우리 요양원이나 이렇게 오래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변비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정신없이 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변이 워낙 장에 꽉 차져가지고 완전히 장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을 막으면은 뭐 변이 안 나올 거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장에서 계속 분비물이 나오고 위에는 물이 고이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분변 매복이 특히 더 위험한 거는 이 변이 장벽을 계속 눌러대면서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서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점점 압력이 터지면서 장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변비가 심했는데 이런 그 설사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분변 매복을 꼭 의심해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변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뭐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관장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변 매복이 해결이 안 되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대장 천공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장 천공이 무서운 거는 대장이 터지면서 이 변이 복강 내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특히 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좀 취약하신 노인분들한테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치사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비가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변비가 변실금을 일으킵니다. 이 이유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신경이 있거든요. 이 골반에서 이제 항문 쪽으로 가는 신경인데요. 이게 대부분 우리 그 노년층에서 오는 변실금의 아까 원인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년층에서 오는 이 변실금은 괄약근 손상은 없이 괄약근은 그냥 남아 있는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젊었을 때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 그리고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죠. 그리고 변 볼 때 너무 힘을 많이 준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아까 변 보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 골반이 하강이 되면서 골반 하강되면서 거기 골반에서 그 괄약근으로 가는 신경들이 이 골반 하강과 더불어 계속 늘어나는 신정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괄약근이 손상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변실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젊었을 때부터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서 과다하게 힘쓰는 그러한 배변 습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좀 정신이 없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변이 만들어지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줘서 변이 충분히 만들어줘야지 대장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직장까지 잘 움직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걷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지 장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는 분들은 장도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괄약근이나 손상이나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화장실에 앉아 있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아까 단지 예외로 변실금이 있은 경우에는 장을 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변비 시에는 우리가 필요하면은 일반적인 섬유질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면은 담당 전문 선생님을 만나서 변비에 대한 투약을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험 신호, 피가 난다든지 뭐 빈혈이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대장 검사를 한번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노년층이 되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뭐 암 환자도 그렇고 80세 전후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내장 내시경 한번 해보실 것을 권유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될 때까지는 뭐 일부 연구에 하면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80세에 한 번 정도 마지막으로 대장 검사를 해두시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암으로 발전되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비에서 위험 신호가 있으면 꼭 대장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변실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치료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뚜렷한 방법은 본인 스스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외출 전이나 아침 식사를 하시고 장을 충분히 잘 비워주는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안 드니까요. 케겔 운동을 좀 통하셔가지고 항문과 골반 근육을 좀 키워주시면은 변실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